그래서 제 특강에 보면 그런 얘기 드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되는 건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다. 고등학생들은 이래요. 동심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맞아. 중학생. 괜찮아요. 중학교 때는 다 그러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부터 중학생은 데려오지 마세요, 어머니. 애가 크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자. 그런데, 저도 처음 이런 세계에 대한 소리를 들은 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딱 우리 이 친구들만 할 때. 중고등학생이요, 생각이 없지 않아요. 애들은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가 오히려 순수하게 더 다 들어요. 맞죠? 아, 맞아요. 자꾸 중학생 눈치를 보게 되네요, 제가. 사장님 눈치도 안 보는데 중학생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네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어떤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자기의 모든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 끄덕거리지 않는 건 우리가 소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할 때 이러신 분이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 말이 그분에게 흡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거든요. 자율신경이 의식으로 하지 않고 꼭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개 끄덕거리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죠? 나도 저 내용에 공감을 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우, 놀랍다. 이럴 때 이러는 거잖아요. 즉, 수용할 때 인간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아까 쿠키처럼 굳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시멘트를 떼내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거 시멘트를 그 모양으로 이렇게 깎았나? 그래가지고 옆에만 이렇게 좀 끄실렸나? 이게 쿠키가 이럴 수가 있나? 굳어간단 말이에요. 굳어간다고요.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이 먹고. 그럼 자꾸 이런 거 한다고요. 아닌데.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훨씬 좋아 보여요.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이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감동도 받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내가 산 세계로만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뻑뻑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 이게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야 애들이 엄마하고 대화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건 수용되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냐?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되게 수용을 잘하거든요. 사람이 언제 부드러워질까요? 우리는 삼겹살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삼겹살이 언제 부드러워지나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무슨 삼겹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숙성. 좋아요. 숙성 삼겹살. 고기 잡숴보신 분이시네요. 자, 숙성 삼겹살. 또. 네? 와인 삼겹살. 또요. 초벌 삼겹살. 자, 이거 고등학생인데 먹어본 놈들이네요. 고등학생 입에서 초벌 삼겹살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야, 이거 참 전문적이네요. 자, 숙성, 와인, 초벌, 또 뭐가 있죠? 네? 허브 삼겹살, 대패 삼겹살,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패 삼겹살 3,000원짜리 말하는 거죠. 그 대학가 주변에 파는 거. 그거 먹으면 영혼도 없이 날아가는 거. 자, 좋아요. 다 자기의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게 아직 안 나왔는데 뭐가 있죠? 맞아요. 칼집 낸 거. 벌집 삼겹살이요. 드셔보셨죠? 그거 꽤 맛있어요.
왜냐면 이 칼집을 낸 게 똑같은 고기인데도 칼집을 내잖아요. 부드럽고 그 양념이 잘 배고 열이 골고루 퍼져요. 자, 무슨 뭐 이게 요리 프로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벌집 삼겹살도 고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숙성도 고기를 부드럽게 해요. 근데 사람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언젠가 부드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삼겹살로 비유하면 똑같죠. 인간의 마음이 그럼 언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벌집 됐을 때. 그렇죠. 벌집 됐을 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렇죠. 땡벌. 좋아. 주제자. 살아있네. 우리 김해. 예, 마라톤 살아있네요. 자, 내 마음이 벌집 됐을 때, 예? 그때 부드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칼집이라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자르는 건데, 얼마나 아파요.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칼집이 막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하는 거는 벌집이지만 삼겹살 입장에서는 난도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칼로 막 이렇게 막 십자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깃집도 있는지 아세요? 약간 쇠망치 같은 거 있어요. 보셨죠? 끝에 이렇게 우둘투둘한 거. 그걸로 고기를 막 친다고요. 약간 좀 그렇죠. 여성분들. 근데 잘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지금 표현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또 달라지잖아요. 자, 무언가 때로는 그 망치로 막 때리고 칼집을 내고 그리고 숙성시킨다는 것은 어두움에다가 그걸 놔두는 거예요. 햇빛 없는 곳에.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다시 부드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이야기가 잘 들려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마음이 여러분 그러신다면 봄이 되려고 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밭을 기경하거든요. 기경하다. 뭐죠? 갈아엎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거든요. 요즘 혹시 여러분 속이 아니시라면 봄이 오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나지막히 아멘이라고 나지막히 하셨네요. 집사님 건축 헌금이 필요하니 약정해서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진다면 뭐가 오려고 하는 거라고요? 봄이 오려고 한다. 봄이다라고 하면 서정적이지 않아요. 봄이 오려고 한다라고 여친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친구야, 너의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은 봄이 오려고 하는 것일 거야. 마음 느낌 오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 게 언젠지, 언제 그 소리가 들렸던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생활 힘들잖아요. 막 갈아엎는 것 같은 게 있다고요.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 걸 거예요. 힘들면 봄이 오려고 하는 걸 겁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고요. 각자가 믿는 소망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믿는 거고 누구는 그냥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선택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네. 요즘 혹시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계시거나 쇠망치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자꾸 때린다고 생각하거나 초벌로 먼저 구운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두운 곳에 박혀 있어서
내가 썩고 있다고 생각하고 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는 순간 끝나거든요. 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게 반복돼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좋은 일이 오려고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칼집이 나는 거야. 좋은 일이 오려고 쇠망치로 나를 두드리는 걸 거야. 이런 걸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올 때는 또 이래야 되나?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굳이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어떤 책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맞나요? 평신도랍니다. 근데 신앙심이 매우 좋으셨군요. 일반 토크쇼에 오셔서 아멘을 하시다니. 저는 권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는 소리라고 들으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